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무례한 이야기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선거 결과를 보면 압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은 매우 드물고 부자들과 기득권층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초수급자들조차 제 주제를 모른 채 강남 부자들과 재벌 기업들 걱정을 하면서 표를 던집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르크스의 하부구조 결정론은 하부구조에 있는 경제가 역사, 정치, 문화, 사회 등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따지고 보면 체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들입니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또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 상대를 구하는 때도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결정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주제 파악은 필수입니다. 내 자산 상태나 생활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경제 체제를 지지할 것인가가 결정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린 동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순으로 흘러와서 지금은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이념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시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하나를 고르는 이지선다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두 가지 경제체제 중 어느 한쪽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고르는 기준은 나의 경제적 상황이고,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1년 전에는 수정자본주의를 지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잘 돼서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면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의미를 이해해야만 정치를 이해하고 선거를 실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조절합니다. 세금을 늘리면 정부 재정이 안정되고 복지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활동과 투자는 축소되고 개인의 경쟁 의욕도 위축됩니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 재정은 약화되고 복지도 줄어들지만 시장 활동은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이런 상황인 만큼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서 나의 일생과 경제 생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직장인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A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고 B의 연봉은 6천만 원, C의 연봉은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연봉이 같아도 어떤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소득과 복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제 마음대로 사회와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규칙대로 사회에서 A, B, C 각자의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회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지향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로 합니다. 소득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세금을 일률적으로 10%만 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1억 2천만 원의 소득에서 12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만 원, B는 600만 원을 제외한 5400만 원, C는 120만 원을 제외한 1080만 원을 손해주게 됩니다. 규칙대로 사회는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개인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봉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세율 50%,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30%를 내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세금 6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 B는 세금 1,8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 C는 세금 없이 2천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딱 한눈에 봐도 경제체제의 선택에 따라서 A, B, C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A라면 당연히 제 마음대로 사회를 고를 겁니다. B는 복지와 소득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C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규칙대로 사회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선택입니다. 정부 개입과 세금이 적은 제 마음대로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능력지상주의가 팽배할 겁니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득권의 벽을 쉽게 넘기 어렵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복지는 없어서 저소득층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이러한 불만이 심각해지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대로 사회의 경우는 A와 B의 소득 중 일부를 세수로 거두어서 복지정책으로 C에게 돌려주기에 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빼앗기기에 불만이 심해지면 세금이 적은 다른 사회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70% 이상이던 스웨덴 출신 팝그룹 아바도 엄청난 세금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도 했죠.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남들보다 많이 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어느 경제 체제가 좋으냐를 묻는 건 우문입니다. 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고 싶은 경제 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만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제 파악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강남에 살고 자산이 수십억 이상이라면 당연히 정부 규제와 세금, 복지를 줄이는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당과 정치인들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거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 자산가들이 후기 자본주의를 선택을 해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은 조만장자들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오히려 반대하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감동을 주기도 했죠. 우리나라처럼 사기꾼과 졸부들이 천민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들이 많아질 때 가능해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균 소득 이하의 직장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자들과 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혜택을 늘리는 당과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입도 변변치 않아서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매고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 거품을 물면서도 정작 투표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당과 정치인에게 합니다. 더 웃기는 상황은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해놓고 막상 자신이 뽑은 당과 정치인이 복지 혜택을 축소하면 자신이 뽑지 않은 당에 몰려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다.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제 파악도 잘하고 본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권을 행사한 국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당과 정치인들과 별도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좀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기득권이고 부자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괴로워지는 계층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에 맞게 투표하면 되는 거죠. 우리 표가 하나하나 모여서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 하나를 결정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의료 민영화나 공공 민영화 같은 그러한 거대한 체제들의 실현 여부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일상은 한 몸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국민들이 각자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권을 잘못 실행하는 결과 의료 민영화, 공공 민영화의 후유증을 아주 심각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을 복구하고 부자 감세를 처리하라고 항의하던 졸업생이 끌려나간 사건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 분야의 지원금은 다 끊겨서 중소출판사들은 거의 고사일보 직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정치와 경제에 까막눈인 리더를 뽑은 결과가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총선이 머지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을 보지 말고 정치인 개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기준으로 투표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보면 이당 저당 거기잖아요. 이념도 철학도 없이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철새처럼 당을 바꾸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돼요. 그런 정치인들은 제발 퇴출시키고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내 살림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진실한 공복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